자, 핵심 24입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다 앞에 설명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요거 전원 옵션이라는 거. 기타들인데, 기타 중에서 우리가 전원 옵션. 어디 있었습니까? 요거. 제어판에 있기는 하지만은, 어디요? 아까 거기서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에 어디에요? 자,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화면 보호기에 밑에 뭐 있었습니까? 모니터 전원이 있었죠, 모니터. 모니터 전원에 여기에 전원 단추 딱 누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여기 뜹니다. 알아두세요. 거기서 우리가 설명 다 했습니다. 전원 구성표에 가면은, 자, 모니터를 시간 얼마 지나면 끄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드디스크 얼마 전에 끄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구성표에서 내가 지금 컴퓨터가 휴대용이냐, 랩톱이냐, 아니면 뭐 데스크탑용이냐, 사무실용이냐, 그런 거 있죠. 가정용, 사무용. 그렇게 선택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 UPS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대 절전 모드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었죠. 그죠? 체크 딱 하면 가능하고, 안 하면 안 되겠죠. 기본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최대 절전 모드가 된다 했어요. 이거는요, 컴퓨터를 완전 끄는 겁니다. 그죠? 끄는데 단, 내가 하던 작업을 어디에 넣는다고요? 하드디스크에다가 보관해 둡니다. 하드디스크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안 날아가니까 저는 꺼도 돼요. 대기 모드는요, 메모리를 살려야 되니까 전기를 주고 있어요, 그나마. 그 전기 조금씩 먹고 있는 거예요, 대기 모드는. 하지만 최대 절전 모드는 완전히 꺼버립니다, 그냥. 그 대신 메모리가 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완전히 끄고, 다시 살릴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저장해 놓은 내용을 다시 메모리에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그 차이점이죠. 대기 모드와 최대 절전 모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기 모드는 일반적으로 그냥 절전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절전 모드는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드 되는겨주는 거.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기능이 있고요.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전원 옵션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변환하도록 설정할 수 있죠. 그죠? 맞죠? 그죠? 여기서 시간을 줘가지고. 몇 분 후에. 자, 전원 옵션 중에 온나우라는 말이 나오고, 온나우. 온나우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게 바로 절전 모드예요. 절전 모드. 온나우. 그죠?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하드디스크와 모니터 등을,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동으로 꺼두어 최소한의 전력으로 컴퓨터를 켜두는 절전 기능을 우리가 온나우 기능, 온나우 기능. 말이, 절전 기능은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물어요. 다음 중, 온나우 기능, 아니면 이게 설명해놓고 이게 뭐냐 나오고, 1번, 온나우, 2번, 뭐, 다른 거다, 3번, 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알겠는데, 하여튼 이건 절전 기능이라는 걸 알겠는데, 영어로 온나우 나와버려요, 그냥. 이것도 뭐라고요? 절전 모드, 절전 기능이라는 거죠. 온나우. 영어로 온나우 그럽니다. 알아두세요. 온나우. 자,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판에 또 있습니다. 그요? 그 소리와 관련된 거겠죠. 사운드니까, 그죠? 자, 사운드 또는 오디오. 자, 이거 설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뭘 하냐면, 여러분이 바로 컴퓨터를 켜거나 끌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소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요거 소리 탭을 클릭하면요, 여기에 요런 거 찾아가면 되는데, 여기 찾으면 있어요. 뭡니까? 로그오프 할 때, 시작할 때, 끌 때, 우리 컴퓨터 켤 때 음악 나오죠? 끌 때 어떻게 해요? 띵띵띵띵 하고 끄지죠, 그죠? 그 소리를 여기서 설정합니다. 기본은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요걸 선택하고요, 여기서 다른 음악으로 고르면 돼요. 아니면 내가 목소리를 녹음해둬가지고, 그 녹음해둔 목소리를 내가 여기다 탁 선택을 해놓으면요, 이제 이런 거겠죠. 컴퓨터를 켜려고 하는데 애가 자꾸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컴퓨터 켜고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오면 몰래 팍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목소리 마이크 가지고 녹음기 가지고 녹음을 해요. 너 지금 또 컴퓨터 켜지, 엄마가 뒤에 있다, 이거 또 녹음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요 가가지고 컴퓨터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녹음한 파일을 여기서 찾아보기로 해서 그걸 딱 지정해놨어요. 그리고 컴퓨터 껐어요. 그럼 이제 엄마 저 장보고 올게 하면서 갔어요. 엄마가 가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컴퓨터 탁 켜겠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켜진과 동시에 켜지는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너 또 컴퓨터를 켰지,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다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 대신 다른 음악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거 소리 탭입니다. 소리 탭. 알아두세요. 소리라는 곳에 가면요, 컴퓨터에서 나는 우리 음들을 바꿀 수 있어요. 음악이나 아니면 띵띵띵 하는 거 있죠. 너무 띵띵띵 그렇더라. 그럼 바꾸면 됩니다. 그걸 띵동띵동으로 바꿔도 돼요. 띵띵띵 안 하면 이제 띵동띵동 그럽니다. 이제 뭐 오류가 생기면. 그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리라는 곳이에요. 소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더라. 사운드미 오디오에서는 주로 이런 걸 물었습니다. 소리라는 곳에 가면 부팅할 때 소리, 종료할 때 소리, 구성 요소를 선택할 때 소리 등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더라.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음성, 오디오 뭐 이런 탭인데, 볼륨 조절은 여러분
뭐냐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 가면요. 자, 일반적으로 볼륨 탭에 와 있습니다. 볼륨 탭에. 자, 여기 가면 요거 있네요. 요거 뭐예요? 여러분, 볼륨 조절이에요. 원래 이 볼륨 조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 가면은 알림 영역에 가면 요 스피커 모양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여러분 여기 볼륨을 조절하죠. 클릭한 다음에. 보세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죠. 그죠? 자, 요거와 여기 있는 볼륨 조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조정하면 이것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요. 같이요. 그 소리가 좀 작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최대 크기를 하죠. 그죠? 그럼 소리가 막 커지죠. 스피커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더라. 컴퓨터의 볼륨 조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소거도 당연히 가능하죠. 여기도 음소거 있죠. 그죠? 음소거 있고 여기도 음소거 있습니다. 그죠? 둘 다 음소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음소거. 같은 기능이에요. 같은 기능.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음소거 누르면? 음소거를 누르면 스피커 모양이 이렇게 뭐부터요? 정차금지 있죠. 우리 자동차 타면 정차금지잖아요. 요거. 그죠? 요 모양이부터 여기도 붙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스피커 소리 100% 크게 하고 뭐 알송이나 고모드의 소리 크게 해봐야 소리 안 납니다. 이라고 고장 치는 가능성이 많아요. 어제는 잘 됐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막 이것저것 크게 켜고 스피커 다시 뺐다 꽂고 막 해봅니다.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장인갑다라고 에이스 떡 불렀어요. 에이스 기사가 딱 옵니다. 그죠? 뭐 소리가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안 나네. 진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 게 딱 보이죠. 또 고민하겠죠. 그죠? 이걸 고장이라고 가져가서 사운드 카드 불량이라고 교체를 하고 5만원 받아? 아니면 그냥 요것만 켜주고 출장비 만원만 받아가? 고민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 그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마음을 갖다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죠? 요런 것만 하면 되는 걸 이걸 몰라서 하긴 못해요. 요거 같이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거만 끄면 되는데 끄면 소리가 꽝 나옵니다. 그죠? 이상 없네. 그죠? 요런 거 하긴 해요. 아니면 여기 없는 분도 있어요. 그게 없어가서 하긴 못했대요. 알고 봤더니. 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요 스피커 모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는 다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옵니다. 여기 똑같이 와가지고 여기 있죠? 작업 표시줄에 볼륨 아이콘 놓기. 여기 체크가 해제되면 돼요. 해제되면 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 조절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이게 음소거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에이스 불러야 되겠죠. 나는 모르겠다. 도저히 이게 뭐야? 소리가 왜 안 나오지? 이래 됩니다. 차라리 여기 있었으면 요거 보고 판단 내리겠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어판에 와서 여기 체크해야 되는 왜? 눌러갖고 다시 요거 적용 누르면 여기 딱 나타납니다. 이제 빨갛게 안 돼 있다면 이제 빨갛게 되는 거 음소거 끄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또 막 만집니다. 컴퓨터 배우면서 막 학교에서 배워왔다고 막 만지다 보면 이걸 꺼놓고는 원래도 안 해놓은 애들 많아요. 집에서 막 만지다가. 그럼 이렇게 이제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그죠? 별거 아닌데 이런 걸로 에이스 부르게 돼요. 사실은요. 그럼 헛돈 쓰는 거 헛돈. 그죠? 출장비 15,000원, 10,000원 날라가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은 출장비 받고 가르쳐줘요. 다음부터는 요거 없어지면요. 요거 누르세요. 가르치고 합니다. 하지만 나쁜 마음 본 사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불량인데요. 하면서 가져가갖고는 어떻게 해요? 사운드 카드 불량이라고 3만원, 4만원만 번 다행인데 메인보드 불량입니다. 이럽니다. 그럼 뭔지 모르면 얘 그거 불량이에요? 얘 그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거 갈아야 됩니다. 하면서 10만원 넘게 나오는데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가져가는 거 안 갈고 어떻게 해요? 요것만 딱 체크하고는 자 됐습니다. 가져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압니까? 그죠? 안에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알아야 뒤통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고칠 줄 알아야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제 그때서 어떻게 해요? 에이스 불러야 될 거고 에이스 부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 용어들을 몇 개 던져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운드 카드가 좀 불량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메인보드에 그 내장이 돼 있는 사운드 카드인데 그게 좀 불량 같기도 한데 아니면 하나 사다 달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안 해.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말을 못 해요. 왜요? 메인보드 내장된 사운드 카드 고장 났더라도 따로 하나 꽂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메인보드에 사운드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불량이 나서 메인보드를 갈아야 됩니다. 하면 그런갑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닌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볼륨 항목이 있습니다. 볼륨 항목에서 고급 누르면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소리가 바로 요거예요. 여기 가셔가지고 요쪽 보시면 경고 메시지 이거 뭐예요? 띵띵띵 하는 소리 겁니다. 띵띵띵 합니다. 이거 띵띵띵. 그죠? 요거 기본 경고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기본 경고음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듣던 소리예요. 띠링띠링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띠링띠링. 자, 쭉 내려보시면 여기 스피커 모양이 없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소리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고,
자, 쭉 내려가셔가지고 보면 로그 오프, 로그 온, 시작 종료 있죠. 시작 누르면 이게 뭐가 돼 있는데 XP 스타트업 돼 있죠. 자, 시작하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컴퓨터 켤 때 소리 나는 거 있죠, 그죠? 예. 띵띵띵띵띵 하면서 켜지는 거 있죠. 자, 종료는 뭡니까? 띵띵띵띵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소리 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소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 소리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을 내가 바꾸겠다 가서요. 자, 여기서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차인별 소리 이런 거 있습니다. 배터리 뭐 없을 때, 뭐, 벌룬, 뭐, 풍선 도움을 뜰 때, 뭐, 팝업 뜰 때 이런 거. 소리가 다 정해지는데 이런 걸 해도 되고요. 아니면 찾아보기 가서, 자, 기본적으로 메디아라는 곳에 들어가집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눌러서 여기 들어보면 돼. 미리 보기로. 그럼 어떤 소리인지 나옵니다. 마음에 드시면 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다운받은 게 있더라. 가수 음악이나 이런 거인데, 웨이브 파일이 됩니다. mp3는 안 돼요. 웨이브라는 이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만 여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윈도우 기본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녹음기 가지고 하는 목소리 녹음하는 게 가능해져요. 만약에 내가 여기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에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에 엔터테인먼트에 녹음기라고 했어요. 녹음기 그죠? 요거 눌러서 여러분 여기다 녹음하면 돼요. 요거 버튼 누르고 이제 마이크 가지고 하면 녹음이 됩니다. 자, 이 녹음기로 녹음해가지고 목소리를 해가지고 어디에 저장해두고 걔를 찾아서 지정해주면 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음악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녹음기를 녹음하면서 mp3인 걸 틀고 마이크를 갖다 대면 되죠. 그럼 녹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작할 때 음이 그 음악이 나와요. 아니면 인터넷 상이나 어디서 웨이브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mp3를 웨이브로 변환해주면 돼요. 그런 기술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정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바로 내가 스타트업 소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 소리를 이제 그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녹음해가지고 내 목소리를 나오게 한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내가 해주고 하기만 누르면 이게 시작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사용하는 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 탭이라는 거 아주 소리. 되셨죠?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새 하드웨어 추가라는 곳이 있어요. 자, 새 하드웨어 추가는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드웨어, 기계 장치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사운드 카드가 고장났어요. 메인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나서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운드 카드 하나 사와가지고 달면 됩니다. 뭐 만 얼마, 비싼 거는 몇만 원까지 합니다. 그럼 한 만 얼마짜리 싼 거 사와가지고 그 밑에 꽂는 슬롯에 꽂으면 돼요. 꽂고 컴퓨터를 켰어요. 끄고 꽂아야 됩니다. 컴퓨터 끄고 다 꽂았는데 그리고 내가 컴퓨터를 켰어요. 그러면 바로 이런 게 뜬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를 꽂아놓고 내가 기본적인 거 이제 뭐 솔루션 꽂는데 꽂아가지고 컴퓨터 켜면요 컴퓨터 알아서 찾아요. 뭐가 꽂혔는데요 새로운 하드웨어가 추가됐는데 마법사를 시작합니다라고 탁 띄웁니다. 즉 설치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마법사 즉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 마법사를 써서 저 그럼 뭔가 발견됐습니다라고 나오고 이제 다음 진행하시면 돼요. 다음 진행하면 뭐 드라이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찾기 하실래요? 아니면 CD에서 찾으실래요? 막 물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운드 카드 사면 CD를 줄 거예요 또 그죠? CD 넣고 그 CD만 지정하면 얘가 가서 자동으로 찾고 계속 진행하면 이제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버립니다. 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컴퓨터 한번 껐다 키라 하면 껐다 키면 이제 소리가 막 갑자기 둥둥 나옵니다. 그게 바로 새 하드웨어 추가예요. 즉 새로운 기계가 발견되면은 얘가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꽂아놨으니까 전기를 켜니까 이제 얘가 발견됐습니다라고 꽂으니까 동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됩니다. 자, 새 하드웨어가 검색되면 알림 영역에 새 하드웨어 검색되었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노랗게 나와가지고 우리 USB 처음으로 꽂아도 막 그렇게 나오죠. 막 설치를 진행하죠, 지가 그죠?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설치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치하라고 이게 마법사 뜬다는 거예요. 연결이 내가 설치해놓은 드라이버를 설치 미리 해놨다면 이거 안 뜹니다. 하지만 설치를 안 해놨다면 이제 얘가 막 찾고 뭐 하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거 탁 뜨고 내가 모르는 드라이버니까 마법사를 시작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어판에 새 하드웨어 추가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수동. 즉 자동이 아니에요. 그죠? USB처럼 꽂으면 자동 되는 게 아니고 얘를 해서 다음 가서 내가 드라이브 위치를 찝어줘야 돼요. 찝어주고 아니면 없다면 뭐 인터넷 다운받아고 어디 저장해두고 얘를 찾아서 거기 지정해줍니다. 수동으로 하는 설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어판의 새 하드웨어 추가는. 아시겠죠? 수동입니다. 알아두세요. 수동.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하드웨어 추가의 플러그 앤 플레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할 경우 윈도우가 하드웨어를 인식해서 관련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기능인데
주는데 드라이버가 없다면 이제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를. CD 있다면 CD 넣고 CD를 지정해 줍니다. 자, 자동으로 설정하는 정보에는, 플러그 앤 플레이에 자동으로 설정하는 정보에는 요거 3개를 설치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IRQ,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IO, 인풋 아웃풋 주소입니다. 요거 3개를 해야만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즉, 드라이브는 바로 요거 3개를 잡아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주소, 그리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메모리를 직접 읽어드리는 기능, IRQ, 여러 가지 이제 주소 정보라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3개를 설정하는 거다. 즉, 플러그 앤 플레이, 즉, 하드웨어에 설치하게 되면 요걸 해줘야, 즉, 요거 드라이브라는 곳에 여기 있다는 겁니다. 3개를 알아두세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IRQ, DMA, IO, 인풋 아웃풋 주소. 요거 3개를 물었습니다. 한 개 엉뚱한 거 하나 내놓겠죠. 그죠?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 설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 3개 내놓고 하나, 요거 비탄 하나 내놓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 찾아내시면 돼요. IRQ, DMA, IO 주소. 자, 또, 제어판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글꼴을 설정할 수 있어요. 글꼴. 글꼴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제어판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하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사용하는 글꼴도 다 나와요. 즉, 한글이나 엑셀에서 우리가 글꼴 딱 누르면 밑에 쫙 나오죠. 무슨 글꼴도, 그죠?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꼴들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뭐 헤드라인체, 뭐 오이체, 가지체 막 쭉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제어판에 글꼴에 가면 있는 요 글꼴들이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영어로 막뭘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요것들이에요. 여기에서 빼버리면 그게 안 나타나요. 만약에 필요 없다고 그냥 빼버리면.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글꼴을 다운받아요. 무료 글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요런 것들은. 요런 파일들은. 글꼴 파일들은. 여기다 넣어주면 여러분 이제 한글이나 엑셀에 가면 그 글꼴을 쓸 수 있어요. 뭐 초코마우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쓰면요. 글자가 예뻐요. 그런 거 무료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글이나 엑셀인데서 초코마우스를 쓸 수 있어요. 그 글꼴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글꼴이라는 곳입니다. 자, 글꼴은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갔습니다. 확장자를. TTC, TTF, F1. F1은 폰트 줄임말이에요. 폰트. 주로 TT 들어가죠. 그죠? TTF, TTC. 자,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더라. 여기 등록해 놓으면요. 한글이건 엑셀이건 인터넷이건, 그죠? 인터넷은 근데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는 안 나옵니다. 자, 파일에 가서 새 글꼴 설치를 하면은 글꼴을 등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저장해 놨는데 그걸 등록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글꼴은 비트맵하고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설명했죠, 그죠? 비트맵하고 아웃라인 두 가지 있죠. 아웃라인에 4가지가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거 또 나옵니다. 이게 글꼴이니까. 그죠? 비트맵, 아웃라인 2가지. 크게 나누면 2가지고, 요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눈다. 자, 글꼴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 알아두세요. 어딥니까? C의 윈도우의 폰트예요. 그러면 왜 제어판에 가서 여기 갔을까요? 자, 제어판에서 여기 가더라도 글꼴을 누르고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이는 여기 위치가 바로 어디라고요? C의 윈도우 위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제어판에서 제가 글꼴을 갔지만 실제로는 어디라고요? C의 윈도우즈 안에 가면 폰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방금 그 내용이. 자, 빨리 안 뜨네요. 자,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자, C에 가면요. 여기에 어디 있어요? 윈도우. 여기가 윈도우 설치 파일이잖아요. 그죠? 설치된 곳이잖아요. 여기 가서, 자, FONTS. 어디 있나요? FONTS 있나요? 요거 더블 클릭하면요. 아까와 똑같은 게 나와요. 보세요. 똑같죠? 그죠? C의 윈도우즈 안에 폰트, 여기에 저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경로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꼴이 설치되는 폴더 위치는 여기고, 제어판에서 누르면 요 안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연결돼서. C의 윈도우즈 안에 폰트, 위치를 알아두십니다. 요거 시험에 가끔 물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제어판 항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요걸 이제 잘 알아두시고, 각각의 하는 일과 없는 거, 뭐, 못하는 거, 이런 거, 주로 그렇게 시면 돼요.